자, 안녕하세요. 2016년 그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주제 가지고 오늘 온라인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강연회 해주실 분은 그 저희 이제 회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퀀트 애널리스트 염동찬 연구원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을 맡게 된 콘트 염동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리서치 센터에서 계량 분석, 퀀트라고 하죠. 계량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요. 퀀트 하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자료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전망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실적 시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기업의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은 전체 한국 상장 기업의 한 7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실적의 비중으로 본다면은 한국 전체 영업이익의 한 80에서 8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금 8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예상보다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둘 중 하나로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이 56%, 약간 과반수를 넘는 수준이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고요.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5%와 33%,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는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죠. 기업 수로만 그렇고요. 아무래도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같은 비중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 합산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예상치를 100이라고 한다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4.2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0 약간 안 되게 나왔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수로는 한 35%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나왔었는데, 실제 실적은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다는 것은 대형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어닝 시즌 초반에 1월 초에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약간 좀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 게 큰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요. 삼성전자 제외하고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0%, 영업이익은 80%,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잘 나온 실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적의 계절성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데이터고요. 여기에 있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로 한다면 아무래도 상장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사이클 트렌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200으로 한정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기 실적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4분기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3분기랑 비교해보면은 4분기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이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된 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잘 나왔던 적이 없어요. 항상 뭐 2016년, 15년 다 4분기가 3분기보다 안 나오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4분기에는 예상 못한 비용 이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반영되는 분기가 바로 4분기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을 1, 2, 3분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은 4분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뭐 은행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채권이 부실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는 것도 보통 4분기에 실적을 처리를 하고요.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있긴 했는데 대규모 사업부에서 적자가 나는 거를 반영을 한다라는 것도 대부분 4분기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장 기업의 95% 이상이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가 12월,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대부분의 기업이 4분기라는 거죠. 마지막 분기인 4분기에 이러한 뭐 비용 이슈라든지 충당금 이슈를 대규모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 전체로 보면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항상 3분기보다 부진한 계절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뭐 거의 대부분 12월이고 3, 6, 9월에 이렇게 몇 개 일부가 있고 뭐 1, 2월이나 4, 5월이나 7, 8월 이런 월의 결산 법인들은 거의 못 보셨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3, 6, 9, 12월에 골고루 있고 1, 2월, 4, 5월, 뭐 7, 8월 이런 3, 6, 9, 12월이 아닌 기업들도 이렇게 결산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4분기에 대규모로 손실을 반영하는 이슈가 좀 없는 편이죠. 그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을 반영해가지고 4분기 실적이 부진한 편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한국 기업 실적이, 분기 실적이 발표된 거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2001년도 보니까 사실 분기 실적이 발표된 지가 지금 20년도 안 된 상황인 거예요. 2001년도부터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00년도에 분기 실적이 있느냐, 이거는 2001년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비교 공시로 전년 동기가 얼마였다 이거를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2000년도에는 그 반기로 실적을 발표해서 반기 실적은 99년도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항상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이 한 예상치의 90%가 좀 안 되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과거 4분기 예상치 대비 실제치와 실제치를 현재 그 2016년과 과거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영업이익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순이익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과거의 90%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만 이 예상과 실제 이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뭐 그 레벨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선행적으로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했는데도 그거의 한 90% 정도밖에 실제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90%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과거 뭐 2011, 12, 13, 14, 15년에 비교하면은 지금 2016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잖아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반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1년에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는 실적 발표 전에 하향 조정되고 하향 조정된 거에 거의 30-40%가 덜 나왔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도 하향 조정 안 되고 추정치 하향 조정 안 됐는데 거의 85%가 나왔다는 거에서 이 정도면 순이익이 정말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실적 시즌에 빅베스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이게
기업들의 적자 사업부의 적자를 대규모로 반영하는 그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 빅베스라는 단어 굉장히 안 들렸었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빅베스라는 단어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는데 최근 어닝 시즌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GS건설 같은 산업재 쪽에서는 여전히 간간히 나오기는 하는데 빈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빅베스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가 적어졌다는 거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그 실적의 산업재가 좀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섹터별로 어디가 잘 나왔고 어디가 안 나왔고 이거를 좀 정리한 게 이 페이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영업이익, 오른쪽에 있는 게 순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업이익과 순이익 예상보다 잘 나온, 모두 잘 나온 기업 섹터는 IT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는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온 거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전반적인 IT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속을 썩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상보다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의외로 그래도 뭐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특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IT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산업재가 실적은 흑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순이익 기준으로요. 실제 순이익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 쪽에서 적자가 나왔었던 이유가 흑자로 예상됐는데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KCC, GS건설,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이 흑자를 예상했는데 적자를 발표했고요. 운송업종 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자로 예상되긴 했는데 실제 실적이 좀 더 크게 적자폭이 나오면서 산업재 전체 실적을 까먹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것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가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모습, 순이익에서 좀 잘 나온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영업 외 요인에서 뭐가 반영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CJ 프레시웨이나 KTNG 쪽에서 순이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 정도는 좀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필수 소비재가 그래가지고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사실 제 자료에서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 두 가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실적이 2016년에 4분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자, 한국 코스피가 박스권을 보였던 게 2011년 이후잖아요. 2011년 이후에 한국 코스피가 왜 박스권을 보였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실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 실적이 2011년부터 한 15년도까지 110조 원 언저리에서 계속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계속 110조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실적이 약간 개선됐고요. 2016년, 작년이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추정치가 한 140조 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140조 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0조 약간 안 나오게 125조 정도만 잘 나와도 좀 잘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 합쳐보면 한 132조 정도 됩니다. 아까 한국이 2011년 이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10조 원 근처에서 실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도 좀 그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0조 원, 120조를 영업이익을 넘어본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2016년 영업이익이 130조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에요. 삼성전자도 잘 나오고 IT도 잘 나오고 그리고 소재산업재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명한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로니 같은 경우에는 개와 주인 이론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개와 주인 이론이 뭐냐면요. 기업의 주가와 실적은 그 개와 주인과 같아서
개가 주인보다 먼저 달려갈 때도 있고 개의 그 주인의 뒤서서 걸어올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피와 그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2011년에서 15년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주가에 선행해서 올라갔는데요. 개와 주인처럼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6년 실적이 사상 최대를 만들었으면은 주가 역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주식 비중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이 뭐 삼성전자 잘 나왔다는 것도 이해하고 딴 기업들 뭐 잘 나온 것도 몇 개 잘 나온 것도 이해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 정말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주도주 성격의 기업이나 업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전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는 게 약간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과 돌아다녀도 밭에 얘기를 해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한국 그 실적을 개별 업종이 아니라 좀 하나의 5가지의 분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슷한 업종도 있고 안 비슷한 업종도 있는데 크게 한 5가지의 군집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IT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IT가 대표적인 그 수출주잖아요. 이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산업재라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소재는 아시다시피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업종들이 들어가고요. 산업재는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운송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죠. 이게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뭐 헬스케어도 있고 호텔 레저도 있고 뭐 필수 소비재, 경비 소비재, 뭐 백화점이나 유통,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약간 특이한 거 같은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IT이긴 하지만 사실 수출주 컨셉이 아니라 이 소비주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건 뭐 당연히 하나로 묶일 것 같죠. 금융주, 보험, 은행, 증권, 그리고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주,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업종이 전체 5개 군집이 국내 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요. 자, 페이지가 넘어왔네요. 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5개의 군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2016년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때까지는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죄송합니다. 2011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차화정 랠리가 나왔던 것도 이때였고요. 갤럭시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올라갔던 때도 이런 때예요. 이렇게 실적이 그 수출주들의 실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이 이렇게 플랫했던 이유는 소재와 산업재에서 좀 실적이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산업재에 이렇게 주문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이쪽 소재 산업재가 실적을 많이 깎아먹었고요. 그 이후에는 2014년도부터는 그 자동차 모멘텀이라든지 IT 모멘텀도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을 바닥으로 약간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충분히 2015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요. 2016년에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됐느냐라고 보시면은 2015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들이 2016년에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 측면에서는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사야 되는 시점도 사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 좀 이렇게 모멘텀을 받는 것처럼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많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까지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실적이 2014년 바닥에서 2015년, 16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2015년까지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가 16년에 큰 폭으로 좋아졌던 이유는 IT 자동차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적자 기업들이 흑자가 전환되면서 실적들이 많이 올라왔다. 높은 그로스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고 치던 애들이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음부터는 실적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내용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16년 아직 4분기 실적은 완전히 안 나왔으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국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은 17.1%인데 어떤 기업들이 17.1%를 만드느냐, 이거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왼쪽에 있는 업종들이 높은 기여도를, 양의 기여도를 기록한 기업들이고요, 업종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음의 기여도를 기록한 업종들이라는 거죠. 아까 소재 산업재 턴어라운드가 높은 이익 증가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이라든지 건설, 화학, 철강,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높은 기여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6년도에 적자 기업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 3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특히 자동차가 좀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부터는 좀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물론 여전히 소재 산업재, 철강이나 화학, 건설, 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 기업들 실적 그로스는 낮지는 않아요. 중간 이상 갑니다. 하지만 IT 자동차가 확실히 치고 올라왔어요. 4분기 실적이 IT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올라오고, 오히려 2017년 실적 그로스는 IT 자동차가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4분기 실적부터 해서 2017년 실적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한국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늦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실적을 반영한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재 산업재 위주의 성장이 2016년도에 나왔다면은 2017년도에는 IT 자동차 같은 수출주 위주의 기업이 그로스가 나올 거다. 모멘텀은 소재 산업재에서 IT 자동차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도 역시 소재 산업재 쪽에서 IT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